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은 지루한 장을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루하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급격하게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살짝 조정받고 그냥 이 정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워낙 갈 길이 멀다 보니까 너무 오래 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겠죠? 그냥 지금부터 다시 달려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희망의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미국은 오늘 휴일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ETF 거래는 없다. 여러분들께 ETF 오늘은 성적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가한 그러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나름 의미 있는 소식이 몇 가지 있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추가 자료를 SEC에게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SEC가 예전에 비트코인 승인을 안 해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은 단단하게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 맞춰서 가는데 현물은 거래소를 통해서 조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래서 현물 ETF 승인을 못 해준다라는 이유로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입니다. 밑에 부분,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과 선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했더니 코인베이스에서 1시간 단위로 봤을 때 선물과 현물의 상관관계는 98.4%였습니다. 5분 단위로 봤을 때는 94.6%, 1분 단위는 77.1%, 크라켄에서는 98.4, 94.2, 76.9. 이건 평균치고요. 최대 99.2, 최저는 95.0. 이 정도면 현물과 선물 거의 똑같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더 이상 트집 잡을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코인베이스 1시간 기준 98.6%, 비트코인보다도 상관성이 더 높습니다. 5분 1분은 90.0, 70.9, 크라켄에서는 98.6, 90.3, 72.6, 크라켄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98.4, 94.2, 76.9.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SEC가 딴지걸 거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게리게스로 입을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레리 핑크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더리움이 증권이건 말건 그냥 우리는 ETF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ETF는 그 밑에 자산이 증권이든 상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S&P 500을 추정하는 SPY, 이거는 증권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모으든 상품을 모으든 ETF는 포장한 거니까 증권으로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블랙록은 이대로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뭘 의미하는 걸까?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아싸 하고 내놨습니다. 승인받아서. 그런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돼서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SEC한테 끌려가서 그냥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내놓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 시비에 말려서 그냥 녹아 없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그 ETF를 사라고 방송에 나와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그렇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 같은 그런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 레리 핑크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시간을 좀 미뤄놓고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자, 시장의 예상 확인해 보면 폴리마켓, 폴리곤 기반의 예측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5월 31일까지, 도박꾼들의 예상은 23% 승인,
82% 거절입니다. 만약에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2센트를 내고 여기에 돈을 걸면 승인되면 1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5배 먹는다. 하지만 거절에 거는 사람들은 82센트를 내고 1달러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돈을 거실까요? 진짜로 거시면 안 되고 재미로 도박사들이 맞을까? 블랙록에 거의 600대 1의 승률, 여기에 금이 가서 2패를 달성하게 될까?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자료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암호화폐가 어디에 쓰이나? 코인 이따구 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지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12가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사용되고 있는 1번 XP 블록체인 기반 티켓팅 서비스입니다. 티켓 마스터를 대신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중간업자를 없애버리니까 티켓을 판매하는 주최 측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에서 조작 없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비트쇼와 쇼쇼쇼 이걸 이 XP를 사용해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이거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티켓팅 서비스 XP 솔라나 기반의 티켓팅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10만 개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3,400만 개의 티켓이 판매 중입니다. 다음 코인베이스 월렛,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베이스 기반에서 보낼 때는 공짜다. 자, 다음 어테시티브, 요즘 AI를 통한 딥페이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데 이걸 블록체인과 AI를 사용해서 막는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 인증을 하고 그 사람이 사인을 한 메시지나 영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Farcaster,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데요. 트위터를 대신할 수 있는 탈중앙화 모델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12만 5천 명이 등록을 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렌더, 컴퓨팅 파워 마켓플레이스. 제가 너무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죠. GPU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솔라나 기반이고요. 지금 AI와 함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레스,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운스타오,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온도 파이낸스 슈퍼 스테이트, RWA 프로젝트인데요. 실물 자산의 토큰화, 레리 핑크의 영업에 힘입어서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RWA 프로젝트인데 원도 파이낸스의 자금은 블랙록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헬륨 모바일 네트워크, 탈중앙화된 통신 서비스. 한 달에 $20면 핸드폰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 데이터 서비스, 보이스 이렇게 칩을 핸드폰에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토큰화 시킨 게 바로 USDT나 USDC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폴리마켓, 아까 함께 살펴봤죠. 폴리곤 기반의 예측 시장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비트코인. 이제는 주류 무대에 올라서서 많은 이들의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시총을 한번 보면 1.3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금의 시총이 20조 달러입니다. 당연히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그리고 신흥시장의 화폐가 68조 달러. 이 정도 규모고요. 기관들의 투자 자산은 118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몇 퍼센트가 비트코인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비트쇼와 쇼쇼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 웃고 즐기는 그냥 이벤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웃고 즐기고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 반감기의 의미,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을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 우리가 막연한 기대치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번 상승장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초대해서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는 신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코인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